두 명권의 언어는 교착 언어였다. 교착 언어라는 것은 어글루티네이티브 랭귀지. 그러니까 그 우리말 같이 토시나 주어 다음에 얻는 이가 얼를 같은 이런 토시가 붙는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교착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착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랄 알타이어계에만 남아 있는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교착 언어인데 점차로 자꾸 영어를 사용하면서 이 언어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영어식으로 말하느라고 우리가 원래 써야 될 토시를 많이 생략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교착 언어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터키어인데 터키어는 이제는 거의가 이 영어 영향 때문에 이 교착 언어 특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착 언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메르의 기원을 캐는 데 있어서 수메르의 기원을 캐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남아있는 동시에 그 언어를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언어를 다 해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현존하고 있는 언어 가운데서 슈메르 같은 언어가 무엇이냐고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냐면은 자신 있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언어가 지금 현재 언어가 슈메르어하고 같다고 책을 단행본으로 내기는 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뭐 상상으로 뭐 그냥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주워 모아서 책을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뭐냐면 여러 가지 그 구조나 언어 특성이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그 언어가 같다는 걸 얘기하자면 그건 상당한 학자로서의 어떤 용기가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같자면은 첫째 뭐 언어 특색이 같아야 돼요. 언어 특색이라는 제가 얘기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 교착 언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교착 언어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 한국말하고 일본말 뿐이에요. 한국말하고 일본말이 교착 언어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언어고요. 그다음에 말의 어순이 같아야 돼요. 말의 어순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냐, 주어 목적어 동사어냐. 우리는 밥을 먹는다 그러지만 영어는 그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문법 순서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말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말 가운데서도 수사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수사. 하나, 둘, 셋은 이 수사가 같은 게 없으면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 한 200개 내지 300개는 같은 말이 있어야 두 언어는 같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그럼 언어 특색이 같아야 되죠. 그다음에 문법 순서가 같아야 되죠. 같은 말이 있어야죠. 같은 말이 수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갖춰지자면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니죠. 바로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4가지 내지 5가지 특징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은 말뿐이에요, 지금. 이 4가지 특징 가운데 3가지 정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일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말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토시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나 밥 먹어 이런다고요. 나는 밥을 먹어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토시가 안 들어가는 서픽스, 프리픽스, 접두사, 전미하사가 없는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언어 특색에 있어서 교착 언어가 아니에요. 중국어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선 중국말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중국어하고 이제 슈메르에 이제 GUR이라고 구루라고 나옵니다. 구루라 나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건 그대로가 우리말로 한자로도 그냥 수메르하고 우리말은 발음이 그냥 그대로 같아요. 근데 중국말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발음이 슈메르하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슈메르 하나를 두고 중국말하고 우리말을 비교할 때 희한하게 뭐냐면 우리말 발음이 슈메르말 발음하고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을 TN 그리고 우리는 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에 바로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학을 갖다가 중국 사람 쉐라고 그러거나 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말 발음이 더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그 당시 CJ 볼이 이 중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모르고는 그래도 뭐냐면은 중국말이 아주 슈메르하고 유사하니까 아마 막 정말 흥분했던 것 같아요. 방대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CJ 볼이 이 슈메르 관계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라고 보니까 아마 그 슈메르어를 그렇게 막 고대어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와서 이 중국말하고 우선 발음상에 그저 많이 유사한 게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슈메르하고 차이니스인데 여러분 보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어느 특색이 우선 중국말하고 슈메르는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문법 구조가 슈메르하고 달라요. 이 슈메르의 문법 구조는 그대로가 일본말이나 우리말 문법 순서하고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해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수사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말하고 이 슈메르어는 이건 이제 더 얘기할, 여기 이제 네 번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CJ 볼 같은 이런 학자들이 해놓은 이런 업적들을 우리는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이 얘기해 놓은 것을 근거하면 더 뭐냐면 우리는 그걸 디딤돌로 딛고 서면은 슈메르어하고 우리 한국어는 더 가깝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한글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그때는 그 활판으로 이게 타자가 없을 때 손으로 다 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실 것 같으면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슈메르어와 중국어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1991년에 드디어 뭐냐면, 이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책이에요. 슈메리안 앤드 제피니스라고. 이 책도 제가 이 미국에서 구입해가지고서 거기다가 한글로는 번역하지 못했지만 거기다 일본말을 거기다 이렇게 기입을 해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연구소 안에서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정확하게 그 영어 발음 부호에다가 일본말을 이렇게 기입해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슈메리안 앤드 제피니스. 그러면 이제 슈메리안 앤드 제피니스는 뭐가 또 문제냐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거는 뭐냐, 교착 언어로서 언어 특색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문법 구조도 같습니다. 슈메르하고. 그다음에 같은 말도 많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 요시와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사는 하나도 일본어하고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수사는 하나도 일본어하고 맞는 게 자기로서는 그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말이 많아도 수사가 하나 둘 세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같지 않으면은 두 말이 같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발음이 유사한 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슈메리안 앤드 하여튼 모르겠어요. 슈메리안 앤드 젊은, 슈메리안 앤드 잉글리시, 슈메리안 앤드 프렌치 과문이긴 하지만 책이 아마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찾은 바로는 하여튼 우리 동양 언어가 지금으로 봐서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슈메르 언어하고
유사한 점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일본 말은 가장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그 언어의 기원을 모르는 두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 언어하고 일본 언어예요. 한국어하고 일본. 예. 근데 그 이화여대에 계시는 이남덕 선생이 한국의 어원 연구 해가지고 4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이남덕 교수는 바로 그 우리말하고 일본말이 모두가 퉁구서 계통이라는 거죠. 예, 퉁구서 계통이고, 즉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말이 건너간 것은 약 한 6,000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일본어가 만약에 한국에서 건너간 반격 언어라면 결국 뭐 죽도록 슈메리안 앤드 제피니스 해놓아 봤자 결국은 그것은 그 한국어의 하는 격가지에 불과하니까, 그것도 뭐냐면 아무리 그 일본어하고 슈메리아하고 해놔도 그건 결국은 슈메리안 코리안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슈메리안 앤드 차이니스, 슈메리안 앤드 제페니스 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 슈메리안 앤드 코리안은 없습니다. 지금 슈메리안 코리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류 문명의 뭐 이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1987년이라 해가지고서 그 1987년도에 제가 이게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한여라 해서 이제 책을 그때 낼 때, 이게 아마 그러니까 뭐 슈메리안 앤드 코리안은 아니지만, 여기도 볼까는 제가 상당한 양의 슈메리안하고 코리안을 갖다 이렇게 비교하는 걸 갖다 이렇게 컬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나오는 책에 제가 그냥 그때 해놓은 것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내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착오 오류가 있겠지만 그때 어떤 이제 발상을 했고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가 하는 것을 1999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 오셨던 성서공회 총무 민영진 교수님이 때마침 주선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당시 그 슈메르어 연구로, 슈메르어의 접미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히브리 대학에서 받으신 조철수 교수가 그때 들어왔어요. 이 조철수 교수는 이 슈메르 연구학자들이 전 세계 한 60여 명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슈메르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저명한 슈메르 교수였죠. 그렇게 이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몰랐어요. 그때 아마 조철수 교수 이외에는 이 박계영 교수가 그때 같이 있었는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두 분들이 그러니까 슈메르어 강의를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때 뭐 회비 내고는 한 1박 2일인가 2박 3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제 그 콜리퀴움 세미나에 참가한 거죠. 참가한 건 이유는 그분들이 강의하면 그 말은 바로 한국어의 슈메르, 그 말은 한국어의 이 말이다. 그걸 자꾸 이제 던지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배우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자꾸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 저의 전략 작전은 상당히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조철수 교수도 갓 들어와 가지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 슈메르어와 한국어가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2000년대 초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두 분들이 슈메르어 한국어의 관계 연구를 하셨어요. 저도 전혀 그는 몰랐어요. 바로 이제 그 조철수 교수는 슈메르어의 수사와 한국어의 수사를 연구하셨어요. 그건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해놓은 아주 뭐 기초적이고 어설픈 연구였죠. 거기에 연구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수사는 하나 둘 셋은 이 수사는 슈메르어로 완전 복원될 수 있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능하다고 하는 그거죠. 예, 굉장한 그러니까 그거 외에 슈메르어의 그 문법 아주 간략하게 예, 슈메르어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장 구조 이런 거하고 한국어를 그 같이 예, 겸하여서 수사 비교를 연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재밌는 거는 이 불완전 명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할 때 기자 이런 것들 뭐 이 이렇게 이제 그 끝에 예, 이제 접두사 전미사로 분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완전 명사 있잖아요. 희한하게 이런 것들은 슈메르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와, 과 이게 and 있잖아요. 요건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 과, 뭐 어디 부터 뭐 이런 이 완전 명사는 어지간히 어른데 불완전 명사는 희한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철수 교수도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슈메르하고 한국말을 이러한 여기 저기 기 같은 저 같은 그런 불완전 명사를 연구해 보면 슈메르하고 한국어는 아주 글에 써놨습니다. 세계 지구상에 있는 그 언어보다도 가장 슈메르하고 가까운 언어는 한국어라고 그렇게 아주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러면은 슈메르의 수사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둘하고 같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수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수사 이걸 쓰기 이전에 이 한반도에는 고아시아족이 있었는데 고아시아족이 쓰던 언어가 남겨져 있어요. 그게 주로 어디에 남겼냐면 경기도 일대, 서울 중부 북부 요 일대 아주 고아시아족 언어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게 참 뭐냐면 물을 가지고 매라고 한다든지, 물을 가지고 매라고 하고 금을 가지고 구스라고 한다든지, 구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원을 갈 것 같으면 지금 수원이 지금도 맷골, 매산 전부 그 맷골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한자로 변하면서 물수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그 수원은 뭐냐 맷골이었어요. 맷골.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슈메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쪽에 이제 적성이라는데 이제 그 경기 북부에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언어들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옛날 지금 언어가 아닌 고아시아족들이 남겨놓은 언어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은 거의가 다 슈메르어하고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바로 뭐냐면 김부식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유사에 볼 것 같으면 수사가 몇 개 남아 있어요. 이를 가지고 아스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디르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셋을 가지고 에스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오를 가지고 이하라 했다든지, 칠을 가지고 나는이라, 은난이라 했다. 요런 이제 이 수사가 한 4-5개가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수사. 그러니까 우리가 김부식이 한번 말해서 사대주의 사관을 썼다 그러지만 이 삼국유사보다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런 언어 있잖아요. 그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걸 김부식이가 그거 남겨놨어요. 삼국사기. 제가 잘못 얘기했죠. 삼국사기. 그 삼국사기에 볼 것 같으면 고아시아족들의 원래 우리 현재 언어하고는 다른 그런 언어의 흔적, 그 가운데 수사가 남겨져 있어요. 수사가. 근데 그 수사들이 바로 이제 슈메르어 수사하고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를 가지고 아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슈메르인들이 이를 가지고 아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시빨래, 아사히, 아침, 일찍, 뭐 아주머니 할 때 뭘 처음 첫째를 갖다가 전부 아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슈메르어 수사하고 우리 수사하고 같다고 하는 거고 아마 그러니까 조철수 교수는 여기에서 아마 생각을 확 바뀌신 것 같아요.
바뀌어서 가지고서 바로 그러니까 이 한국어와 수메르는 지구상에 남겨져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가까운 언어다 하면서 아시다시피 뭐 그 이후에 계속 쓴 거는 이제 슈메르 신화하고 우리 한국 신화에 결국은 이 문화적으로 그냥 더 천착을 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기영 선생님은 그 아주 그 이 논문에 이 그 아까 말씀드린 접미사 있잖아요. 접두사 접미사가 우리말하고 유사한 점을 그렇게 연구를 해 놓으셨고요. 하여튼 이 두 분들의 이 연구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에 더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꼭 이분들의 그 해놓으신 이걸 이어받아서 꼭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이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가 슈메르 언어가 확실하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 연구를 통하면은 슈메리안 프라브람, 슈메리안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기원을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